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북한군에서 여성군인 생활을 10여 년에 또 그 속에서도 여성 중대 정치지도원으로 근무하시던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북한군 제4.25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중대 정치던 중위로 군 복무를 했던 이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4.25 반갑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 북한에 있잖아요. 4.25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게 4.25 체육단, 4.25 훈련소 또 그 군인문화회관의 4.25 문화회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4.25를 그러네요. 자꾸 쓰는 건지. 자, 우리 북한군의 인민군 창건절이 4.25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군대 나갈 때 제가 4.25에 뽑혔다라고 해서 저는 4.25 체육단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국방체육단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나 체육 조금 했더니 날 이렇게 알아서 뽑아가 주는구나 라고 해서 가니까 4.25 체육단이 아닌 4.25 훈련소였고요. 훈련소라는 거는 북한군의 군단이 총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네, 12군단까지 있죠. 아, 네. 그렇다면 이제 8.15 훈련소, 102 훈련소, 4.25 훈련소 네. 이렇게 훈련소들이 나가는데 군단은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하지만 훈련소는 사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대가 아니라 군단, 여단, 대대, 중대, 소대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25 훈련소라고 하는데 저희 4.25 훈련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강돌에 위치했고요. 저희 이제 신병교육대대는 평안남도 문덕군 영남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부는 평안남도 개천에 있고, 네. 예, 신병교육대는 이제 문덕군에 위치해 문덕군에 있습니다. 개천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아, 뭘 한강이 많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개천. 저는 이 얘기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개천에서 영났다. 영났다. 네, 아니, 그 말로 얘기 하려고 하시는 줄 했었는데. 진짜. 개천하게 되면 진짜 많아요. 일단 네. 석담 개천에서 영났다고. 또한 개천에는 또 탄강도 많죠. 그리고 개천에 또 여자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천 교화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개천 철도국도 북한에서 유명합니다. 네. 아는 게 너무 많으세요. 네. 네, 우리 설아 씨 근무하시던 4.25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어떤 부대죠?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신병교육대대라고 하면은 북한군은 대부분 이제 특수병종을 빼놓고 일반 병종은 이제 3개월 신병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신병교육을 시킨 후에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 동안 충전을 좀 하고, 새로운 충전을 교육 사관들이 새로운 충전을 하고 다시 또 3개월 또 신병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병교육을 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을 때 당시에 배치된 부대가 이제 4.25 훈련소 신병교육대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병교육대대 이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군복무 좀 편하게 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신병교육대대 하게 되면 국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북한군의 신병교육대대는 대부분이 이제 모범적인 교육 사관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사관들이 분대장, 부소대장들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관들 자체가 모범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적인 사관들이 오거나 또한 모범적인 사관들 중에서 대부분이 입당을 해가지고 오는 사관들이 많아요. 신병교육대대는 입당하고 가는가요? 입당을 하고 오는 사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관들이 있는데요. 네. 북한군에서 이제 우리 한국 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꿀보직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꿀보직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가끔은 왜 꿀보직이라고 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북한군에서 가장 꿀보직이라는 게 잘 먹는 게 꿀보직이 아닙니까? 조금은 여가 생활이 조금 여유로운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편하고? 네, 편하고. 네, 그죠. 자유 시간이 좀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받으러 많은 군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책임진 분대장이 될 수 있고 부소대장이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쵸. 권한이 좀 있는 거죠. 네, 권한이 좀 있고 식사질도 아무래도 신병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이제 신병을 받고 3개월을 받고
끝나기 전날에 군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거나 너무 거대한 훈련을 하거나 하게 되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망을 쳐도 이 아이들에게는 군인으로서의 그 어떤 법적 책임을 처벌을 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신병 교육만큼은 밥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사관들도 그 아이들 덕분에 잘 먹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꿀버식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리 소라 씨 혹시 몇 년도에 군에 입대한 거죠? 저는 1995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95년도 신병교육 때 자꾸 탈영하니까 그 군인들 위해서 이제 잘 먹였다는데 저희하고 좀 반대네요. 아, 진짜요? 네. 잘 드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너무 안 줬어요. 네, 그 본 부대에 배치되니까 네.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정말요? 예, 신병교육 때는 뭐 별로 잘 안 줬습니다. 그 수평밥 알죠? 네네, 수평밥. 네, 수평밥 주고 거기다 이제 쌀밥도 아니고 그 알랑미 있잖아요. 예, 알랑미, 그죠? 북한에서 그 호양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허영. 그걸 이제 수평밥 주는 거예요. 저희 저희 진짜 못 먹었어요. 그 부대는 부대장이 네. 아주 힘이 없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북한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4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는 부대 자체 내에서 부업 생산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관들도 농부였어요. 왜냐면 이제 대대에서 나라에서는 40% 식량밖에 부식물도 또 40% 될까 말까 한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네. 나머지 60%를 저희 부대 자체 내에서 농사를 짓고 또 채소를 심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대장 책임인 겁니다. 4.25 훈련소는 조선인민 군인가요?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군인가요? 조선인민군이죠. 아니 근데 네. 어디서 그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국가가 40% 지원하고 60%는 자부대에서 네. 예, 자력갱생하라 이런 방침 같은 거는 저는 받은 적은 없는 것 진짜요? 없었습니까? 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네. 북한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나라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그 어떤 보급이나 그리고 돈 주는 것도 월급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군단에서 군단 후반부 사령관이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물론 그 사람의 소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하는 게 자 이제 나라에서 허리띠를 절라매야 되니 지금 자꾸 굶어서 돌아가는 사람, 죽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 군대 나오지 않았냐? 네. 우리가 나라의 쌀떡에 지금 쌀이 비었으니까 우리가 자체 부업 생산을 지으러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걱정을 덜어드리자. 이런 아첨을 한 거죠. 그게 보니까 이제 96년도면 이제 뭐 한창 권한행군 때니까. 맞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국가에서 뭐 원래 100%의 식량은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받아야 되는데 내려오면 국가 자체에서 원래 100%는 뭐 한 70% 정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70%에서도 이제 군단에서 또 없어지고 사단에서 또 없어지고 뭐 내려오면서 그냥 물자들이 계속 잘리는 거죠. 하다 보면 도착하면 한 50% 정도가 돼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대대는 대대적으로 띄워먹고, 네, 중대는 중간중간 해먹고, 소대는 소소하게, 네. 분대장은 분할 있게 해먹는다. 네, 이런 말이 북한군에 있거든요. 아시죠? 알죠? 네. 너무 많이 떼먹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부말단단이 중대죠. 예, 소대까지는 전진건급 안 나가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대까지는 전진건급 가능한데 하부말단단이 중대까지 올 때 그 쌀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떼먹고 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배를 고를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군대가 배나면 인민이 허리띠를 조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먹어야 인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터볼 때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인민이 배불러오니까 이제 북한군이 자꾸 인민의 속으로 들어가서 김치움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꿀꿀대는 돼지 우리에 뛰어들어가서 돼지를 가져가고는 뭐라고 씁니까? 조선인민군을 따라서 갑니다. 네, 꿀꿀이가 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한 장의 편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마족대를 키우는 거죠. 전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그 옆에 염소가 있다가 이제 돼지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따라갑니다 하고. 아이고 꼭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자 근무하시던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혹시 부대의 역사와 함께 그 설립 목적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4.25 훈련소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북한군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 북한군의 최초로 군단 대기동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4.25 훈련소입니다. 네. 1999년도에 이제 대기동 훈련을 시작을 해서 99년 12월 3일 날에 대기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00년 2월 달에 부대에 도착을 했죠. 군단의 전 무력이 한꺼번에 대기동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네. 정말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북한군은 이제 야 4.25 훈련소 그 대기동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기동 훈련을 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동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이유는요, 목적과 이유는 북한군이 그때 당시 가장 어렵고, 이제 주민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서도 이제 영양실조가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북한군이 기둥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범계로, 시범계로 저희 군단을 대기동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 인민군 쪽으로 아직은 북한군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런데 훈련을 하던 도중에 이제 얼어서 죽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얼어서 이제 동파가 나서 네, 동상이 입어가지고. 동상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북한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에 비하면 뭐 많이 춥죠. 사실 저희 4.25 훈련소는 평안 남북도와 평양시 이제 한 개 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기동 훈련을 평안 남북도부터 시작을 해서 황해 남북도로 이제 대기동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행군 노정이 얼마나 됐나요, 그때가? 행군 노정을 키로수가 생각이 안 나요? 참 어려운 거를 꼭꼭 찍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대기동 훈련을 했기 때문에 벌써 보통 이제 군간 출신들은 니네가 가장 어려울 때 대기동 훈련을 했던 부대.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너희가 뭐가 있었냐? 라고 이제 다 질문을 해요. 궁금하시죠? 뭐예요? 마지막에 저희가 결과가 금괴를 줬어요. 금괴였는데 그 금괴를 저희가 군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장사꾼이 되고 마는데 저희가 달러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러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어리목장을 만들었어요. 어리목장하고 그 메기장 있잖아요. 양식장. 네. 4.25 훈련소 산하에 이제 목장과 양어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이죠? 네. 메기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어리하고 메기를 제가 제대되는 날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1999년도부터 대기동 한 부대다, 4.25 훈련소가. 네, 역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대죠. 역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진격의 나팔사의 역할을 한 부대죠, 그냥. 북한에서 말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삼전 대기념비 가보셨어요? 제 고향입니다. 진짜요? 양강도예요? 네. 나중에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다. 진짜요? 그 삼전 대기념비 가면 진격의 나팔수 군상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오중업 7년대 따라배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 당시에는 정군이 4.25 훈련소 대기동 따라배기 운동 같은 거 하라고 사실은 깃발을 든 거죠. 깃발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중읍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중읍 7년대 쟁취운동을 가장 초창기에 제일 먼저 한 부대가 저희 부대예요. 4.25 훈련소에? 네. 진짜 개천에서 욕났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여성 군인 생활, 네. 하전사 생활이죠? 네. 예,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을 때 네. 신병교육대에 바로 배치된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이제 조동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갔냐면요. 네. 제가 사실 10명 중에 북한군은 남자들 속에 여자 한 명만 있어도 와 꽃이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제가 남자 4.25 훈련소에 신병 때 이제 저희가 초모 받고 이제 그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갈 때 남자 10명 속에 여자 1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백으로 731 여단 간호사로, 군의소 간호사로 바로 저는 신병을 안 받고 간 거죠. 네, 731여단에. 네, 제가 백으로 간 거예요. 네. 이게 4.25 훈련소 소속 731여단인가요? 여단이죠. 네, 저희는 사단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네.
뭐 628, 네, 이렇게 417 여단 이렇게 여단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백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군의소 간호원으로 바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신병 생활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제가 너무 원했어요. 신병 교육을 받고 싶다고. 남자들이 신병 교육 똑같이 온 10명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병 받으러 군단 지휘부에 가서 제가 신병을 받았는데 보통은 3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늦게 가다 보니까 한 40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3개월도 안 되고 네, 그냥 40일 정도. 네, 네. 본인으로서는 잘 됐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저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아니 저는- 모든 것 잘했는데. 네, 저는 더 오래 했더라면 제가 좋지 아니 않았을까. 3개월 동안 길게 받을 신병교육 과정을 40일 정도만 받고 끝냈으면 저는 저 같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 그러나요? 네. 저는 그 또래 친구들하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제가 좀 FM이라 네. 뼛속까지 군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군인의 그 기풍이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의소에 갔다. 네네. 근데 군의소에 간원으로 들어가려면 그 간원 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간원 양성소라던가. 네, 그래서 간호원 양성소를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있다가 간호원 양성소도 이제 뭐 몇 월 달에 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죠. 그때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며칠 아니면 가게 됐는데 제가 막 신병 교육 받으러 또래들한테 같이 나도 가서 받고 싶다. 너무 원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저는 간호원 양성소도 못 가고 갔던 겁니다. 군의소로 들어갔다. 네, 네. 네. 여성 집단 생활했군요. 네. 그렇죠. 힘들죠. 그랬죠. 남자들 훈련하는 건 많이 봤어요. 담장 너머로. 네. 네. 군의소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신병교육대에 어떻게 갔죠? 신병교육대에 이제 대열 참모하고 네. 같이 이제 또 기차. 뺐었는가요? 아니요. 네. 백이 없이 가다 보니까 네. 기차로 저희가 원래 평안남도에서 평안북도, 기존에는 평안남도 개천시가 아니라 기존에는 제가 신병 받을 때는 평안북도 정주시에 있었어요. 네, 원봉리에 네. 있었기 때문에 기차로 가나 한국 같으면 기차로 가나 자가용으로 가나 하게 되면은 1시간도 못 가는 거리를 제가 8시간을 갔어요. 덕분에 기차가 너무 안 다녀가지고요. 네. 고생을 전기자동으로. 했죠. 네. 지금도 뭐 제가 올 때 보니까 기차들이 너무 안 다녀요. 전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고향이 양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양강도에 우리 가면은 평양 해산행 1열차 타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평양에서부터 해산까지 내려가는 게 한 주일부터 보름 정도 걸려요. 네, 그 가는 과정에 이제 굶어 죽는 군인들도 제가 많이 봤고, 아직도 전기 사정 때문에 열차 운행은 그리 뭐 개편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참 좋아졌다고 해서 저는 기차도 하루내로 다 가는 줄 알았더니 네, 10년이나 20년이나 변하지 않네요. 아마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 아마 지금은 또 할 거예요. 저희 그 양강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차 가다가 이런 이제 얘기가 뭐예요? 이런 얘기 이제 나와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기차 가다가 이제 막 올라가지 너무 겨울에 영하 40도 50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라가다가 너무 미끄러져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저희가 사람이 다 내려야 되거든요. 기차에서. 네, 그럼 밀어야죠. 빽빽이 기차라 가지고요. 근데 제가 양강도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같은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야 거기 증기기관차 다니고 빽빽하는 기차가 다니고 증기기관차는 이젠 한 30년 전에 있었던 거라고. 저희가 그래도 전기가 있는데 불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다 내려서 기차에서 사람이 민다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니, 거짓말이. 빽빽이 열차를 아는 거 보면은 네. 고향이 삼정군이에요? 네. 삼정군에 빽빽이가 있어요? 있었죠. 있었죠? 네, 옛날에 지금은 있었죠.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있었죠. 네. 지금 양강도의 그 빽빽이 열차라면 백안부산행 열차인데 그것도 지금 성군청년발전소 공사하면서부터 뭐 별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있을 때도 안 됐어요. 우리 지금 사회훈련소 여기서부터 지금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왔어요. 다시 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떨어졌어요. 신병교육대 가게 된 게 이제 대열 참모 덕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분은 혹시 원래부터 알고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백으로 이제 힘써서 그 사람이 약발을 받아가지고 네, 왔던 거죠. 네.
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와 삼촌한테서 뇌물을 왕창 받아먹은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열참모한테 갔죠. 왜냐면 그 대열참모가 어디 대열참모냐. 제가 군의서로 배치받아서 간 731여단 대열참모였어요. 네. 그래서 그 대열참모한테 제가 하루 갔어요. 제발 날 그 신병교육대에 다시 보내달라. 네. 그랬더니 뇌물 받아먹은 게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려다 줬던 거죠. 아, 네. 그 신병교육대에서 그 네. 군무 생활을 또 하다가 이제 네. 중대 정치도님은 이제 장교지 않습니까? 군관학교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네, 군관학교 가신 거죠? 네네. 군관학교 갔죠. 네. 그 재미나는 이야기, 군관학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